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던 시간보다 지금 많이 늦어졌죠. 30분 시작인데 지금 55분인데 1교시는 최대한 서둘러서 한번 해보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AI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스마트 워크 과정인데요. AI 디지털 도구, 특히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디지털 도구, AI 디지털 도구를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AI를 어떤 걸 쓸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떤 내용들 가지고 접목해서 AI하고 함께 협업을 하면서 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뭐 아까 조합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빠르게. 우리가 이제 AI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른 거는 22년도 오픈 AI의 챗GPT가 발표가 되면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AI 시대가 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 우리는 AI 시대를 겪고 있는데 실제 체험이나 어떤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던 건데, 그게 이제 너무 빠르게 이제 세상에 떠오르다 보니까 낯설고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AI 시대가 오면서 진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런가요? 네.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 예. 근데 지금 우리 스마트폰은 어때요? 지금 해마다 새로운 것들이 타요나면서 거기에 엄청난 기능들이 탑재가 돼서 나오고 있죠. 그렇게 탑재가 돼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우리 상상 이상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이 시간에 이제 깨우쳐서 한번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제 즐거운 시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뭐 AI에 대한 두려움은 잠시 내려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 중에 지금 나는 아이폰을 쓰고 있다, 한번 손 한번 들고 계실까요? 한 분, 두 분, 세 분? 예. 아이폰이 지금 AI가 탑재가 지금 13 프로 이상부터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전 폰에는 아이폰에는 AI가 기능이 지금 탑재가 안 된 상태라 일부 이제 쓰시게 되면 제미나이 앱이나 일단 그 다음에 아니면 챗GPT 앱 아니면 뭐 이런 다른 앱을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S22 이상의 AI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 이전 폰 같은 경우는 AI가 이제 탑재가 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AI가 이제 쓸 수 있냐 없냐 그런 기능이 들어 있고, 물론 아까 아이폰처럼 앱을 활용해서 제미나이나 챗GPT 이런 앱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되시고, 이번 4시간 동안에는 거의 이제 갤럭시 폰, 제가 쓰고 있는 갤럭시 폰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아이폰에서는 이제 제미나이나 챗GPT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를 배워야 되느냐가 하면은 좀 더 스마트하게 되는 일상을 느낄 수 있게끔 해보고요. 그 다음에 유연하게 어떤 창의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뭐 미래를 준비하는 AI 기초 체력을 좀 다지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중심의 어떤 역량 강화를 배워 나갔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4시간이긴 하지만 지금 뭐 앞에 시간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했을 때 얼만큼 선생님들이 우리 따라올 수 있을지, 이제 그것도 이제 관건이고요. 한번 진행해 보면서 만약에 이제 뭔가 좀 안 된다 싶으면 손을 들고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죠?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이 무한하게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설 수 있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런 한계 없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긴 하지만 우리 사람이 일이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교육을 신청하신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청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2026년 AI 시대에 좀 뭔가를 좀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잠깐 제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제 이름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김찬곤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나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제 고니 아저씨라고 검색을 하셔도 검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 고니 아저씨라는 이름으로 뭐 블로그든 유튜브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조금만 제 걸 보여드리면 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드리면 현재 이렇게 제가 이제 평생 교육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천에서 이제 사진관을 운영한 지 지금 이제 25년째, 횟수로는 뭐 26년째 이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콘텐츠 그룹이라는 이 스마트폰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전국적인 교육을 하게 된 단체의 이천저주 지국장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기업 강의를 하고 있는 컨소시엄 강사를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사진관을 운영을 25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코로나 때는 이런 집합이 안 됐죠. 예, 이렇게 집합이 안 돼서 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뭘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손을 댄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진과 스마트폰 다루는 일이야. 그래서 1년간 한번 여기에 한번 매진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강의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도 졸업을 하고, 특히 이제 올해는 또 평생교육,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 자리 역시도 평생교육이잖아요. 근데 평생교육이라 생각을 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해야 될 게 지금 나이도 있지만 강의를 하면서 평생교육을 하려면 좀 더 평생교육에 대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대학원에 올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사진 일을 하다가 이렇게 완전히 직업 진로가 바뀐 상태잖아요. 뭐 사진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완전히 직업 진로를 해서 지금은 오히려 강의 쪽 일이 더 많이 들어와서 이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맨날 사진관이 문 닫혀 있어요. 혼자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뭐 이렇게 이제 책을 5권을 이제 집필을 했고요. 최근에도 책을 써야 되는데 AI 나와서 지금 작년 한 해를 좀 쉬어서 책 쓰는 일을 좀 손을 놓는 바람에 AI 쪽 일이 많아서 좀 책을 쓰질 못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천 관공서 내나 아니면 경기도 쪽에 있는 관공서에 AI 스마트 교육,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받고 있는 이 교육을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교육, 이런 교육들을 나가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생각보다 오늘은 이제 선생님이 얼마큼 AI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이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 하고 나갔는데 가보니까 막상 알고는 싶은데 하고는 싶은데 업무에 취해서 못하더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하고 있더라라는 거를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계속 필요로 할 것 같고요. 이제 많은 시간 동안 이 다음 주까지도 계속 좋은 시간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용인시, 파주시 뭐 이렇게 청소년 재단에 있는 분들, 임직원 대상, 그 다음에 뭐 가족센터, 그 다음에 문화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아동돌봄센터 뭐 임직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봤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필요는 하는데 시간적인, 업무적인 시간에 쫓겨서 못하고 있더라. 예. 자, 이렇게 지금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뭐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이 농협에 들어오셔서 지금 거의 다가 꽤 오랫동안 장기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도 사진을 25년째 하다가 한 20년째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20년도부터 이렇게 뛰어드는 거니까 뭔가 지금 바뀐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고요. 오늘 교육의 내용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검색의 기준이 바뀌다라는 걸로 해서 조금 뭔가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AI를 활용한 글쓰기 어시스트라는 거를 한번 해볼 거고, 제미나이를 활용한 어떤 자료, 그 다음에 만들 수 있으면 AI 쇼츠 영상까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감성 홍보용 카드 뉴스 같은 거. 우리 여러분들이 카톡이나 이런 데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멋진 배경 사진에 이게 멋진 명언 같은 거 써서 보내시는 이런 카드들이 있었잖아요. 캘리그라피 글씨, 멋진 글씨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요 질문 한번 드려보겠는데, 혹시 뭐 이런 이 챗GPT나 AI 그림 뭐 번역 이런 것들을 나는 안 해봤다 한 번도. 다 해보신 거네요. 그러면 손 드신 분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 어디까지 한번 써보셨어요? 이걸 해보신 게? 뭐 한번 누가 얘기해 보실 본인이 써봤는데 어디까지 해봤다? 예. 없으세요? GPT에 대해서 어떤 그 모임에 네.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내용을 담아서 얘기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거기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쫙 나와요. 예,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올린 그림을 분석해서 시를 써달라고 해도 시를 써주고 포토 에세이를 써달라고 에세이도 써주고 사진을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AI를 활용한 시인, 작가, 데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찍은 사진을 모아서 거기에 시를 써서 AI로 시를 써서 나만의 AI 시집, AI 포토북 이런 걸 만들어서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수업도 요즘에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좋아합니다. 아직은 이천에서는 그런 수업을 하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씩 그런 강의를 늘려보려고 합니다. 너무 재밌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손주들하고 특히 이제 시니어분들이다 보니까 손주들하고 그렇게 서먹서먹했었는데 손주 사진 찍어가지고 시도 만들어주고 에세이도 글도 써주고 동화책도 만들어주니까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다닌다는 거죠. 너무 좋아하고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편하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이 음성 비서가 만약에 이제 우리 여기 농협도 이제 고객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고객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접점에 계시잖아요. 근데 분명히 고객들이 약간의 컴플레인이나 불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불만을 당장 그 눈앞에서 얘기를 하자니 내가 지는 것 같고 그걸 얘기 안 하자니 부딪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AI한테 딱 질문을 던지면 얘는 내 편이 돼요. 내 편이 돼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황 설명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제시를 쫙 해줘요. 그래서 그 문제로 해결을 풀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제가 아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AI한테 딱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 원장님도 생각했던 못했던 그 상황을 AI가 딱 던져주는으로 인해서 그 모든 상황이 그냥 클리어됐다는 그런 AI 음성 상담 즉 잘하는 게 이 라이브 채팅에서 잘하는 게 얘가 심리 상담을 상당히 잘해줍니다. 심리 상담을. 그래서 예전에 이제 TV 광고에서 KT에서 독거노인들 앞에 그 로봇 갖다 놓고 대화하라고 이렇게 우울증 걸리지 말라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하고 내 서스럼 없이 내 속마음까지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나의 단점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서 왠지 이제 얘기하기가 좀 꺼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이야기를 얘한테 하는 거죠. AI한테. 그랬더니 얘는 그거를 내 편이 돼서 쫙 설명도 해주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뭐 방향성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마음의 안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부부간의 트러블, 자녀간의 푸너블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얘기하기가 좀 꺼릴 건 한데
AI한테 던졌더니 너무 쉽게 아주 상담을 잘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친한 친구하고 그렇게 서슴없이 얘기했던 그런 관계가 요즘에는 조금씩 어떻게 좀 멀어지고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생성이 되는 그런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저도 사람을 만나보면서 그분들이 AI 쓰셨던 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도 있고 좋지 않은 방향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이 AI 활용 기술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어떤 걸 또 배우고 싶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걸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이번 강의에서 뭔가를 좀 알고 싶다. 한번 뭐 배우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냥 오셨어요? 아니면 AI가 나는 아예 모르니까 이걸 통해서 배우고 싶어서 신청을 했다. 그래서 뭔가 질문하기가 지금 애매하다. 이런 광고인가요? 야, 그런 건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하면서 좀 더 알아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아까 QR 찍었죠? 자, 우리가 이제 4주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요 내용을 이제 팀 채팅방에서 선생님들이 만든 내용을 좀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제 강의 아니라든지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요 4주 동안에 제가 자료를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또 PDF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AI 관련된 어떤 그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올려드리니까 여기에 지금 가입을 하셔서 지금 QR코드 스캔을 아까 다 그래도 하셨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QR코드는 스캔하실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들어오면 제가 수락을 해야 돼요. 자, 하시는 분들 다 수락을 해드릴 테니까 들어와 보세요. 네, 그래도 이제 이 QR코드 스캔하는 거는 잘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 QR코드는 20%, 25% 이상 손상이 돼도 QR은 인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QR코드는 명함에 QR코드를 넣어서 나만의 어떤 그런 자료를 넣어 놓으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이 QR코드를 무료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사이트도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할 때 이 QR코드만 찍으면 우리 농협 하나로마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그다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링크라든지 뭐 이런 홍보 내용을 여기다 다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저쪽 방에서는 아마 그런 것들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24분 들어오셨는데, 예. 네, 제가 승인을 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26분, 27분 들어오셨고요. 그래도 이제 이 정도 QR코드는 다 하시네요. 그래도 선생님들은. 예. 왜냐면 제가 오늘 오전하고 지금 오후에 4시간 강의를 하고 지금 여기 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날 지금 4주가 지금 제가 강의하는 시간만 8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AI 강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근데 오전에는 조금 헤매셨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한 분만 헤매셨는데 우리 하나로마트 우리 임직원님들은 아까 QR코드도 잘 하셔서 충분히 다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 QR코드 팀 채팅방에서는 제가 이제 오늘 수업하는 시간 동안에 실습을 하는 내용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 같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됐고요. 이제 여기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용을 나중에 바꿔주세요. 네? 내용 하나로 바꾸지 말고요. 아, 예, 예. 지금 바로 바꿀게요. 됐죠? 아이고, 여기 하나 들어갔네요. 네. 됐고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제 인류 지능의 진화 단계라고 하는데, 요걸 하기 전에 제가 그 자료를 내가 카피해 온다는 게 여기다가 안 넣어놨더라고요. 깜빡하고 안 넣어놨는데,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다른 아까 낮에 강의했던 곳에서 있던 자료를 여기다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안 했는데,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아마 깜짝 놀라실 만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자료를. 그게 무슨 자료냐면, 요거예요. 1965년도 이정문 화백이라는 분이 서기 2000년대 생활에 대한 미래 예측 만화를 그리는 게 있어요. 근데 2000년대에는 이렇게 될 거다. 로켓을 타고 달나라 수학여행을 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열을 이용한 집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ATM 컴퓨터가 도움을 줄 거고, 전기 자동차가 나올 거고, 움직이는 도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TV로 통해서 전파로 이제 신문을 볼 수 있고, 로봇이 청소를 해주고, 예, 그 다음에 소형 TV 들고 다니면서 TV를 볼 수 있고, 이런 거를 65년도에 그린 만화예요. 근데 60년이 지금 60년 지났죠? 60년이 지난 지금에 이게 다 됐나요? 안 됐나요? 다 이루어졌죠? 네,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서 이렇게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이렇게 65년도에 그린, 이 화백님이 그린 이 그림이, 미래 예측을 했는데, 와, 이렇게까지, 된다라는 게, 여기 보면 이제 진료도 원격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원격 진료가 있고요.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TV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온라인 공부하는, 요런 게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미래 예측을 했는데, 그야말로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능력이 개인의 삶의 질과 조직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거다. 라고 이제 평가를 내린 거죠. 어때요? 깜짝 놀랐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영화를 보게 되면 80년대에 나왔던 영화들이 그때 미래 공상과학 영화라고 했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지금의 거기에 나왔던 모든 기술들이 어때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거의 다 적용이 되지 않았나요? 예. 많은 내용들이 적용이 됐고, 그 미래 공상 만화, 과학 만화 같은 경우도, 뭐 로봇 태권브이도 마찬가지, 이런 과학 만화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요. 자, 우리 인류 지능의 진화 단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인류 진화 단계. 요걸 보시게 되면, 요거 한 장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호모사피엔스라고 다들 아시죠?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류의 선조. 호모사피엔스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고 축적을 했어요. 뭔가 부딪히고 깨우치고 하면서 했던 거죠. 근데 2단계에는 포노사피엔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포노사피엔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교육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들어보셨을 거고, 근데 이제 포노사피엔스는 뭐냐면 스마트폰으로 태어난 신인류, 스마트폰으로 나타난 신인류가 포노사피엔스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스마트폰으로 진행하고 실시간 정보 수집을 하고 주식도 구매하고 어떤 이런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세상과 연결하는 이런 족이 포노사피엔스였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고요. 즉 이제 요 태생들이 80년대 이후 태생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80년대생 이후. 자, 여기는 지금 80년대생 이후는 없죠. 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80년대생 이후는 없고, 저 역시 이 포노사피엔스,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예. 저 역시 이제 60년대생 쪽에 속하다 보니까, 여기 포노사피엔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 호모사피엔스들한테 교육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3단계 22년도부터 나타난 AI 사피엔스, 예, AI 사피엔스. AI하고 협업을 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그런 인간이 바로 AI 사피엔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졌고요. 무엇을 아는가에서 AI와 함께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AI가 나오면서 처음에는 AI 알아? 몰라. 이 기준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AI 쓸 줄 알아? 쓸 줄 몰라. 요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1년 만에. 근데 지금 올해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어제 9시 뉴스인가 8시 뉴스에 코딩 개발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지금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마존도 그렇고 이런 프로그래머가 설 자리가 없어서 거기도 작년 한 해 동안 10,000명에서 20,000명이 해고가 됐대요. 예. 우리나라 역시 작년 한 해 동안 정보통신 관련 직업의 해고율도 그렇고 인력을 뽑지 않고 있습니다. 왜? AI가 다 해주고 있으니까. AI한테 말로 쓰면 프로그래밍을 해줍니다. 그리고 앱도 만들어주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쉽게, 그래서 그게 바로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데 말로 해서 글로 쓰기만 하면 뚝딱 내가 원하는 앱을 만들어 줍니다. 코딩을 해줘요. 거기야 심지어는 구글에서 나온 사이트에서는 만약에 이런 포맷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주 멋진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사전이 너무 비싸고, 근데 그 프로그램 그림을 딱 해서 이 그림을 딱 올려서 이 그림과 같은 프로그램을 앱을 만들어줘 하면 코딩을 해줘요. 그리고 코딩을 해주고 나서 거기에서 내가 들어가는 어떤 순서 메뉴들을 하나하나 질문하면서 요거 버튼 클릭할 때 무슨 동작을 해줘, 이 버튼 클릭할 때 무슨 동작을 해줘, 말로 쓰면 코딩으로 다 프로그램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행을 딱 하면 내가 원하는 앱이 프로그램이 하나 딱 탄생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 코딩 프로그래머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현재 AI 사피엔스 시대의 3가지 핵심 역량 같은 경우가 질문에 대한 설계를 잘 하셔야 된다. 질문, 프롬프트죠.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에 AI가 나올 때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해서 엔지니어를 데려가는데 막 연봉 1억, 2억씩 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 프롬프트도 AI한테 해달라고 하면 얘가 또 써줘요. 내가 원하는 글대로 프롬프트를 써줘 하면 그 프롬프트를 또 영어로 써달라면 영어로 써주고 한글로 써달라면 한글로 써주고 그걸 갖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점점 나왔고요. 그래서 창의적 융합 및 비판적인 사고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AI 사피엔스 시대에는 공감과 소통 능력이 더 향상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시대의 리더는 우리 조합장님 계시지만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고유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AI와 가장 잘 협업하는 사람이 AI 시대의 리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에 해고되고 일자리를 없어지는 것도 맞아요. 맞긴 하지만 또 AI를 같이 가지고 가면서 협업을 하고 나만의 어떤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AI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요 인포그래피 요 한 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부터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놨는데 지금 설명을 드린 걸로만으로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6시 반에 두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진행하면 자, 요게 있습니다. 지금 요걸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아까는 긍정적인 사람은 한 게 많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람은 한 게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일단은 도전을 하셨으니까 우리 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을 가졌기 때문에 디지털 세대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세대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쨌든 우리 도전을 하고 오신 우리 선생님들은 그래도 하이테크 시대의 디지털 세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AI 시대 스마트폰 활용 그 중에서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우리 갤럭시 폰이 이번에 새로 나왔죠. S26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26이 나오면서 많은 기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또 1년 만에 25 울트라를 쓰다가 다시 26 울트라로 또 기변을 했는데 25를 써도 상관은 없겠으나 그래도 신폰으로 뭔가를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일정이 잡히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폰으로 바꿔서 가지고 왔고요. 글쓰기 어시스트 기능이 있어요. 글쓰기 어시스트 기능이 AI 기능이 들어와 있는데 아까 이제 아이폰에서는 이 기능이 자판에는 없어요. 아이폰에는 없고요. 근데 갤럭시 폰에서는 아까 이제 22 이상 가지고 계신 폰들은 요 기능이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뭐냐 그러면 이 기능이 뭐냐 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문자 보낼 때 고민해 보는 거. 자꾸 오타가 나서 지우고 다시 쓰고 그 다음에 그 윗 어른한테 보내는데 말투가 너무 가볍고 해외여행 가는데 영어로 보내는 게 막막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AI가 해결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이메일을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AI 버튼이 딱 생성이 됐어요. 갤럭시에. AI 버튼이 생성이 됐는데, 이 마법의 별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따닥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줍니다. 문장 스타일도 바꿔주고, 철자나 문법도 수정을 해주고, 실시간 대화도 번역을 해주고, 이런 기능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 다음에, 문장 스타일 이렇게 내가 쓰고 나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고, 그 다음에 철자도 수정을 해달라면 철자도 수정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AI가 잡아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화 번역도 얘가 이렇게 해주는 이런 기능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와 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철자나 뭐 대화 번역 이런 거보다 가장 많이 쓰는 게 고객들한테 문자를 보낸다든지 가족들한테 문자를 보낸다든지 그 다음에 뭐 지인이나 친구들, 어떤 동호회 모임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실 때, 단순하게 생일 축하해, 승진 축하해, 합격 축하해, 뭐 이렇게 보내게 되면, 그냥 거기서 거의 다 끝나지 않나요? 추가로 뭐 거기다 댓글을 더 쓰고 싶은데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더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안에는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데, 한번 제가 이제 연결을 해볼게요. 연결을 하고 스마트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스마트폰 안에 선생님들이 이제 아까 카톡에 썼었잖아요. 카톡. 자, 우리 카톡을 썼었는데 이 카톡에 가보면 연결됐는데 속도가 느리네요. 지금 화면에. 다시 써볼게요. 인터넷이 느리면 이런 경우가 생성이 되는데 한번 볼게요. 만약에 또 느리면 제가 유선으로 연결을 해볼게요. 이제 됐네요. 자, 우리가 이제 카톡방에 가보면 우리 카톡뿐만 아니에요. 카톡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있긴 한데 이거 말고도 AI 기능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AI 그 마법의 별이 뜨지 않는 분들은 내 폰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제미나이나 챗 GPT에다가 이제 똑같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메시지 보낼 때 우리가 클릭을 하죠.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자판이 뜹니다. 자판이. 이제 삼성폰을 가지고 계신 분은 삼성 키보드가 뜨겠죠. 뜨는데,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마법의 별이 보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이거 클릭해서 사용해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자, 우리 저 끝에 한 분 계셨어요. 자, 이게 마법의 별인데 이걸 클릭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대화를 번역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자와 문법을 가르쳐 주는 게 있고 문장 스타일을 바꿔주는 게 있고 요약도 해주고요. 표도 만들어주고 글머리 기호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AI 기능으로 들어와 있는데 자, 우리는 이런 거보다 실질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한테 문자를 보내고 고객한테 문자를 보내고 싶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쇼핑을 했는데 쇼핑 리뷰를 글을 써줘야 되는데 리뷰 글 쓸 만한 게 마땅치가 않아. 뭐 배송 빠르고 뭐 제품 좋았어요? 요 정도로 끝나는데 좀 더 이제 길게 써주고 싶을 때 여기 글 작성 클릭을 해보면 자, 글 작성을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 또 화면이 좀 늦게 바뀌네요. 잠깐만요. 유선으로 바꿔야 될 것 같다. 쓰는 게. 요거 클릭하면 화면이 뜨죠? 뭐가 바뀌었죠? 그 바뀌었는데 이제 그 바뀐 화면을 이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거기에 보면 글 작성하는 화면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일반이라고 써 있죠? 그 일반 옆에 화살표 있죠? 그 화살표를 눌러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또 여러 가지 글 쓰는 방법. 그렇죠? 글 쓰는 방법이 나오죠? 자, 제가 이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유선으로 해야지만 끊김이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제가 연결을 해드릴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게 언제든지 유선으로 연결하는 게 그래도 안정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렇게 하고. 자, 카톡에서 아까 글을 눌렀을 때 이렇게 누르게 되면 별이 나왔고 별을 클릭하게 되면 밑에 글 작성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이 나왔죠. 자, 이 화면에서 자, 우리는 글을 쓰고 싶은데 이제 여러 가지 글이 있어요. 일반을 누르게 되면 일반적인 글을 쓸 수가 있고 이메일 보낼 때도 고객들한테 이메일 보낼 때도 예쁘게 좀 쓸 수 있는 그런 글을 쓸 수가 있고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모티콘 같은 게 이런 게 장착이 돼서 글을 써줘요. 이런 게 있고 댓글을 쓸 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공선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습니다. 자, 공선란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친근한 그 다음에 정중한이 있죠. 예,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여기다 만약에 글을 자, 한번 써볼게요. 간단하게 그냥 생일 축하한다고 한번 써볼게요. 자, 지용아 생일 축하해 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 글을 일반적인 게 아니라 소셜 미디어로 바꾸고 친구니까 친근한으로 바꿔서 밑에 생성을 한번 눌러볼게요. 생성. 자, 이 화면 생성을 눌러볼게요. 자, 글이 어떻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하고 저 소셜 미디어 생성 눌러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그거 올린 거를 한번 자 볼게요. 다시 한번 축하해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연결이 지금 늦어서 자 소셜 미디어로 하고 친근한으로 바꾸고 생성 딱 누르면 이게 글을 써주죠. 예, 글을 써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글을 써주는데 이제 내가 여기다 수정을 해서 이제 수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복사와 적용이 있고, 이 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쓰기도 가능해요. 다시 쓰기. 이렇게 글이 나오죠. 그러면 적용 누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 톡방으로 넘어갑니다. 톡방으로 넘어가고요. 톡방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 글을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전송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송돼서 글이 가죠. 전송돼서. 이게 유선으로 해도 이렇게 화면 뜨는 게.
그럴까요? 자, 해서 우리 톡방에 한번 보내보세요. 지금 잘 보냅니다. 예. 그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일 축하해 한번 이렇게 했는데 이런 글들이 쫙 만들어져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생일 축하해, 승진 축하해, 뭐 합격 축하해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그냥 한 줄만 딱 썼는데 이렇게 해서 소셜 미디어 스타일로 딱 보내게 되면 이렇게 멋진 글로 만들어져서 보내진다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게 많이 활용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고객한테 보낼 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이제 써보시면, 물론 이게 지금 아이폰에서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생일 축하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형태로 글을 작성해줘라고 하면 얘가 좀 이렇게 바꿔줍니다. 바꿔줘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폰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이거 엄청, 우리 박성진님은 엄청 길게 나왔죠. 네, 이렇게 길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생성 이 폰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거 한번 더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이메일이 아니라, 잠깐만요. 이게 지금 오늘 연결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잠깐만요. 이걸로 바꿔볼까? 이게 한번 뜨면 그냥 멈춰버리니까 지금 제가 자, 됐고, 자, 이렇게 눌러서 이번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일반적인 써도 되죠. 만약에 이런 거죠. 이제 물건을 샀는데 이제 리뷰를 써서 이제 포인트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쓰고 일반적인 글로 그 다음에 댓글로 바꿔서 그다음 공선안으로 생성 딱 누르면 이렇게 글을 써줍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를 가지고 내가 리뷰 글을 선생님들이 내가 쇼핑했던 제품에 대한 리뷰 글을 이렇게 써주면, 보통 이렇게 리뷰 글을 잘 써주잖아요. 잘 써주는데 소셜 미디어 스타일로 보내게 되면 가끔가다 이제 네이버 알림이 옵니다. 고객님이 써준 리뷰 글이 1000회를 조회했죠. 1000회 조회수가 1000회가 넘었습니다. 뭐 2000회가 넘었습니다. 막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가끔 이제 그 업체 대표한테도 문자가 와요. 고객님 때문에 이게 조회수가 높아서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이게 문자도 오고, 여러 가지 이런 글들을 쓰실 때 그냥 간단하게 그냥 글 한 줄 딱 쓰기가 너무 밋밋하니까 요렇게 써주면 훨씬 더 좋겠죠. 만약에 우리 가족이나 자녀분들한테도 요렇게 보낸다 그러면 우리 아빠 왜 이래? 갑자기? 우리 엄마 왜 이래?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왜냐, 안 했던 거니까. 근데 요렇게 보내면 어때요? 누가 싫어할 사람은 거의 없겠죠. 이렇게 보내게 된다 그러면 싫어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마법의 글, 이 마법별 요거를 가지고 활용하시는 방법 요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엔 우리가 이제 타이핑을 치게 되면 손가락으로 잘 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음성으로 입력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음성? 예. 음성으로 보면 여기 밑에 마이크 써 있죠? 이 마이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음성 입력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 요런 기능들이, 이 AI 기능들이 이렇게 단적이 되어 있고요. 이게 내려오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카카오톡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어떤 기능이 생겼냐면요. 자, 이렇게 카톡의 일반 채팅방과 팀 채팅방을 이렇게 폴더별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채팅방이 여러 개가 많으면 이렇게 엄청 많게 있으면 관리가 안 되죠. 예, 관리가 안 되는데 유사한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채팅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카톡에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나온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 끝에 가면 요런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삼선 밑에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요걸 눌러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폴더를 만드시면 돼요.
폴더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만약에 농협 하나로 농협이다 2천 농협 그래서 뭐 직급별로 모임이 있다 또 이게 톡방이 있다면 직급별로 이렇게 모아서 따로따로 쭉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니면 조합장님들끼리 어떤 모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톡방이 만들어져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 글쓰기 어시스트는 만약에 이제 갤럭시 여기서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제미나이나 챗GPT를 활용해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요. 요 내용들을 그래서 제미나이에서 요 내용을 입력을 해서 아까처럼 소셜 미디어 형태로 친근하게 작성해줘 라고 하면 그 글을 작성을 해주고요.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글쓰기 어시스트는 조금 도움이 될까요? 예, 이게 처음 써보시면 이 내용들을 저는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진짜 이 내용을 많이 쓰고 있고 특히 리뷰글 쓸 때 제일 많이 씁니다. 리뷰글 쓸 때. 왜냐면 포인트 때문에 쇼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포인트도 올리고 그 다음에 글을 잘 써주면 업체한테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갤럭시 폰에는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이 여기 보면 이제 상단 메뉴를 내려보잖아요. 상단 메뉴를 내리면 여기 이제 갤럭시 AI 기능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통화 어시스트 기능이 들어 있어요. 통화 어시스트 기능. 요거는 내가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외국인이면 상대방한테는 그 외국말이 들어가지만 내 스마트폰에는 한국말이 들어오는 요런 기능으로 통화가 가능한 그런 어시스트 기능입니다. 요런 기능이. 통화 어시스트. 그다음에 방금 우리가 했던 글쓰기 어시스트. 요런 기능들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 녹음을 하게 되면 여기 음성 녹음이라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갤럭시 폰에 그 음성 녹음을 하게 되면 이번 업그레이드 된 게 음성 녹음을 하면 그냥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 게 그 음성 파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텍스트 스크립트로 다 밝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또 요약까지도 해줍니다. 요약까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장시간 어떤 강의를 듣는다든지 어떤 세미나를 듣는다든지 어떤 교육을 받으실 때 음성 녹음을 딱 틀어놓고 해놓고 음성 녹음을 하시게 되면 이거를 내가 강의는 녹화는 뜨질 못하지만 음성 녹음을 하시면서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글로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요약까지도 해주는 기능이 음성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포토 어시스트 그림 내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새롭게 바꿔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고요. 여러 가지 AI 기능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폰에만 이렇게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이폰도 최신 폰에는 이렇게 AI 기능들이 탑재가 돼서 특히 이제 갤럭시 폰은 제미나이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됐지만 아이폰에는 챗GPT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추가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카톡에서 아까 보셨을 때 여기 카톡에 가보면 잠깐만요. 우리 방이 아까 제가 끝에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말고 이제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상단에 챗GPT 올라온 거 아시죠? 예, 예, 이게 챗GPT가 올라왔는데 이것만 별도의 카카오톡의 챗GPT가 아니에요. 이건 오픈 AI 챗GPT가 여기로 메뉴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만약에 이제 챗GPT 앱이나 PC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계정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정을 연결하시게 되면 동기화가 돼서 여기서 내가 작업을 했던 내용이나 PC에서 작업을 했던 내용이나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했던 내용도 로그인을 하시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도 되고요. 가능하면 구글 계정이 낫겠죠. 그래서 크롬에서 구글 계정 로그인을 하시면 똑같이 이 챗GPT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보시다가 챗GPT를 바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이 카톡에 장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하게 생성형 AI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우리 스마트폰 안에 장착이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글을 많이 이렇게 이제 썼잖아요, 책 작업으로. 네, 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책으로 보려면 사진 찍어서 하시는 방법도 있나요? 종이가? 그거를 이제 스캔하는 방식의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캠스캐너라는 앱이 있어서 사진처럼 딱 그 크기만큼만 딱 스캔을 해서 다 해가지고 이미지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하고 PDF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한 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작업을 하게 되면 무료는 이제 한계가 있지만 그걸 가지고 또 무료로 JPG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PDF 파일로 변환해주는 이런 앱도 사이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리된 PDF를 병합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고요. 지금 만약에 그걸 그 사진을 찍었을 때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을 나는 글만 가져오고 싶어.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찍으면 텍스트만 인식하는 기능이 아까 네이버의 그린닷 렌즈에도 문자 인식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자 인식으로 이제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조합장님이 아까도 쓰셨던 건데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 가보시면 이 그린닷이 있어요. 요걸 누르게 되면 렌즈, 음악, 음성, 내 주변이 있습니다. 요것도 다 AI 기능이 들어 있고요. 렌즈를 누르게 되면 지금 요렇게 쇼핑 렌즈, 뭐 스마트 렌즈, 문자 인식 요게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 인식을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요렇게 해서 만약에 이 글을 얘한테 인식을 하라고 찍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이미지로 글씨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얘를 이제 글씨를 선택이 돼요. 그러면 전체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글씨를 다 가지고 옵니다. 텍스트로. 이렇게 텍스트로 다 가지고 왔죠. 그래서 요거를 내가 꾹 눌러서 이만큼을 만약에 번역을 해달라 하면 요렇게 영어로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예, 이런 기능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글을 가져온 글을 여기에 써 있는 글을 다 가져온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인식된 이 글들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만 내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미지 사진을 찍어서 이 문자 인식 네이버 그린닷을 가지고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 그린닷을 클릭을 하시고 렌즈 클릭하고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문자 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문자 인식. 요걸 가지고 하시면 아주 멋진 글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제가 유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찍어요. 요걸 찍잖아요. 자,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글을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게 되면 글을 쫙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 보면 여기에 지금 써있는 이 종이에 지금 써있는 글을 얘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써있는 글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으로도 이 내용을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음성으로 들어볼 수 있고요. 이런 기능들이 네이버 렌즈에 장착이 되어 있다. 네이버 렌즈에 이게 들은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편하죠. 이게 네이버 렌즈도 다른 렌즈에 없는 그런 기능들이 또 들어있고 와인 라벨도 가능하고요. 와인 라벨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네이버 렌즈 그린닷에 여기 음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 음악에 대한 기능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음악 기능. 예. 예, 맞아요. 예, 찾아주는 그 음악이에요. 그래서 어떤 예능 프로에서 그 성동일이하고 장혁하고 김강규하고 나온 그 영국 유학하는 그 일주일간 영국에 가서 유학생활하는 일주일간 유학하는 생활이 있었는데 그 예능 프로에서 그 맥주집을 갔어요. 그 맥주집이 그날따라 이제 음악 퀴즈를 내는 그런 맥주집이었어요. 그래서 음악 퀴즈 말고 다른 여러 가지 퀴즈들이 있었는데 이제 음악 퀴즈 하는 코너에서 100점을 맞은 팀은 우리 연예인 팀이었어요. 그게 왜냐? 요 음악이라는 요거를 가지고 딱 틀어놓고 음악을 들려주면 그
등록된 음악이면 다 여기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인지 딱 나와서 드르륵 적어서 또 적고, 그때 5곡이 나왔는데 그 5곡을 다 맞춘 거예요. 연예인 팀이. 그래서 요 음악이라는 거는 만약에 어디 여행을 가셨을 때, 어디 카페에 갔는데, 이런 데 갔을 때, 요 음악이란 요걸 딱 실행을 하시면 거기 들려나온 음악이 생전 들어본 음악이 아니었는데 너무 좋아. 무슨 음악이 누가 불렀고 이런 것들을 쉽게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렌즈, 네이버 렌즈.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는 렌즈 기능이 여러 개가 있어요. 렌즈만 있는 게 네이버 렌즈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약간 이제 렌즈 때문에 이제 좀 빠지긴 했는데 더 좋은 게 또 뭐가 있냐면 구글에서 나온 렌즈 있죠. 구글 렌즈. 구글 렌즈가 있어요. 구글 렌즈. 구글 렌즈. 기본적으로 갤럭시 폰은 탑재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은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글 렌즈가 있는데 이 구글 렌즈가 제미나이의 나노 바나나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나노 바나나. 네. 나노 바나나가 뭐예요? 이미지 생성하는 거잖아요. 이미지 생성하는 거. 그 기능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 기능이 이 렌즈 안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검색도 가능하고 번역도 가능하지만 이 나노 바나나로 내가 이미지를 만들게 하면은 요 이미지를 찍어서 어떤 변화를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만약에 찍어서 여기를 저를 이제 만약에 자, 제 얼굴을 찍고 의상을 바꿔달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 바나나 2로 이미지를 얘가 만들어 주는데 제 눈을 감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 안 나오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 얼굴을. 지금 제가 나왔습니다. 사라졌네요. 지금 여기가. 닫으니까 사라졌네요. 다운을 받았어야 되네. 잠깐만요. 이 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기 이거 나노 바나나 여기 구글 렌즈 실행했는데 여기 나오신 분 있으세요? 여기 바나나 모양 만들기. 예, 여기 나오신 분 있죠? 자, 요거는 자, 이게 검색은 검색하는 거고 그다음에 번역은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번역이나 검색도 기능이 상당히 뜨는데 요 나노 바나나를 가지고 자, 나를 찍고 자, 이렇게 찍고서 자, 저를 찍고 만약 여기다가 이거를 아까 제가 군복으로 바꿔달라고 했잖아요. 군복으로 의상 교체해줘. 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얘가 이제 어떻게 바꿔주는지. 자,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아까 이 구글 렌즈가 이런 기능이 이제 들어와서 여기 쉽게 제미나이로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지 이런 생성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저 얼굴을 가져가죠. 제 얼굴 그대로 가져가는데 이렇게 군복으로 바꿔줬습니다. 네, 이런 기능이 구글 렌즈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구글 렌즈 안에. 자, 없으신 분은 됐죠. 예, 그죠. 예. 자, 요거를 이제 터치하시면 이게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공유도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공유를 누르게 되면 뭐 카톡으로도 전송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우리 카톡에다 올리셔도 되고요. 요런 기능들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를 우리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제 얼굴이 이렇게 올라갔죠. 예, 지금 원래는 이 주황색 이 옷을 입고 있었는데 군복으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름도 홍길동으로 이제 이름 얘기 안 했더니 홍길동 써주죠. 예,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찍고 이제 이렇게 해보셔도 돼요. 80년대 머리 스타일로 바꿔줘.
그러면 80년대 머리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80년대 머리 스타일로. 그래서 이렇게 올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자기 얼굴을 찍어서 아니면 상대방 얼굴을 찍어서 그 의상도 교체해보고 뭐 7, 80년대로 한번 돌아갈 수도 있고요. 한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제가 이제 이 구글 렌즈 다시 해볼게요. 기존 사진도 불러와도 됩니다. 여기 기존 사진을 불러와서 하셔도 되고요. 이 나노반응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 해서 기존 사진을 불러와서 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이 상태에서 이 상태를 제가 이제 해볼게요. 바닷가 배경으로 바꿔줘. 자, 지금 아까 여기 조합장님이 설명하시는 이 배경에서 이 배경을 바닷가 배경으로 지금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이 배경을 현재 이 배경을 나노바나나가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저기 우리 네 분은 되게 재밌는 걸 하고 계시나 봐요 지금. 자, 본인 얼굴을 바꿔서 아주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려보셔도 됩니다. 예. 자, 여기 보세요. 교육장이 바닷가로 바뀌었습니다. 교육장이 바닷가로 바뀌었고요. 여기 지금 단상도 그대로 가져갔고 여기 현수막도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선생님들 뒷모습 그대로 가져가면서 바닷가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 한번 톡방에 올려보세요. 만드는 걸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얼굴 올릴 수 있으신 분들은 얼굴 같이 올리셔도 돼요. 톡방에다 올려주세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군복도 바꿔봤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만들었던 이 배경 이렇게 한복으로 바꿔주셨네요. 우리 선생님. 예, 멋지죠? 너무 자연스럽게 바뀌어지죠? 아주 이 옷들을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뒷배경도 예. 예, 멋있습니다. 예. 머리 스타일도 바뀌었어요. 머리 스타일도. 자, 머리 스타일도 바뀌었고요. 예, 이렇게. 자, 예. 한복 너무 잘 어울리네요.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자, 이게 제미나이를 들어가지 않아도 이 구글 렌즈에서도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 볼 수 있다. 근데 구글 렌즈를 쓰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렌즈를 보게 되면 자, 이제 구글 렌즈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뭐였냐, 번역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검색이 있고요. 이 검색에서 아까 이제 만들기로 갔지만 이 검색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 네이버 렌즈에 쓰던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얘가 훨씬 더 검색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번역도 그렇고 이 번역은 언어 감지를 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얘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 한번 해보시면 지금 만약에 제가 이제 에서 번역을 클릭을 하고 지금 한국어가 출력어가 아닌 만약에 이 광동어로 클릭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돼요? 한국어가 안 바뀌네요. 바뀌었죠? 이렇게 광동어로 바뀌는 거고요. 그냥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스캔을 바로 얘가 해서 바꿔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이제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거는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화살표가 없는 것들은 다운을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만약 독일어다 다운로드 받는 거 잠깐만요. 쭉 내려가서 뭐로 할까요? 이제 몇 개 다운을 받아야 되네요. 다운을 받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베트남어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언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언어들을 다 얘가 해주는 거예요. 이 언어를 다 해주고 이런 것들을 쉽게
카메라만 비추면 바로 번역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 현재 이런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광동 언어 감지를 하고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잠깐만요. 자, 한국어, 뭐 프랑스어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프랑스어, 이렇게 프랑스어도 가능하고 한국어가 아니라 언어 감지로 바꾸고요. 언어 감지, 여기를 이제 언어 감지로 바꾸고. 그럼 얘가 이제 알아서 이제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검색은 아까 그 네이버 렌즈에서 스마트 렌즈, 뭐 그 다음에 쇼핑 렌즈 이 기능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어떤 제품을 찍어야 되는 상황에서 얘를 만약에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선택을 하고 요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얘가 해줍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글 렌즈는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이 나노 바나나 기능이 들어오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추가돼서 이게 이제 사용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용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제미나이로 아예 가셔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글자 어시스트 우리 이제 조합장님이 이제 네이버 렌즈 얘기하시는 거로 인해서 요까지 렌즈를 알려드렸습니다. 렌즈 알려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글쓰기 어시스트 지금 잘 써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이버 렌즈로 나노바나나 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사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친구들 사진도 찍어보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옛날 사진이나 아니면 미래적인 사진 이런 스타일로 바꿔서 근데 바꿔도 본인의 얼굴은 살아있어요. 일관성이 있게 지금 갑니다. 예전에는 요 일관성이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노바나나 2가 이렇게 나오면서부터는 이 일관성이 상당히 유지가 되고 있고 요걸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이제 스마트폰. 갤럭시에서 이제 스마트폰 검색에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아마 이 스마트폰 선전할 때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예전에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면 네이버 검색을 들어가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글 검색을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이게 아주 그래서 검색 방법이 이제 화면에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얘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클 투 서치라고 해가지고 화면을 꾹 누르게 되면 홈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제품을 서치를 하게 되면 바로 검색을 해주는 이런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이냐면 요거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요것도 보면 스마트폰에서 이제 구글 렌즈가 아니라 우리가 요거 잠깐 닫았다가 왜 연결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와이파이도 되게 잘 터져서 좋았는데 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쭉 가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옷이 궁금한 거예요. 이 옷이 궁금한데 그러면 홈 버튼을 꾹 누르면 요런 기능이 이제 나옵니다. 그럼 얘가 하라고 뜨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려요. 이만큼. 그럼 여기서 이제 손가락을 해서 이렇게 이만큼만 얘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얘가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을 얘가 해줍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제품에 대한 거를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제품에 대한 거.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자, 어떤 만약에 이 제품이 아니고 또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이 여기서 만약에 이 캐데언의 요거를 만약에 검색을 하고 싶으면 이 홈 버튼을 꾹 누르면 제미나이 이 검색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원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얘기를 쭉 뽑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시는 폰이 있을 거고 안 되시는 폰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건 아이폰에서는 이 기능이 없어요. 아이폰 자체는 아예 없고요.
아이폰에는 아예 없고 갤럭시 폰에서만 요 기능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홈 버튼을 꾹 누르고 내가 원하는 걸 그리면 요거에 대한 걸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검색을.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뭘 만들고 싶으면 이걸 가지고 아까 우리 구글 렌즈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를 만약에 뭐 아까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얘 이제 캐대원에 입고 있는 이 옷을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글 렌즈의 바나나로 넘어갑니다.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요게 바로 서클 투 서치라는 기능이에요. 서클 투 서치. 그래서 홈 버튼을 꾹 누르고 홈 버튼. 자, 해보시고 홈 버튼 꾹 눌러보시고요. 만약에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상에서 나온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요렇게 입고 있는 옷을 지금 얘가 흰드레스로 바꿔주니까 요렇게 바꿨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 요렇게 바꿨습니다. 예, 요런 식으로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 드라마 속에 그 옷을 찾고 싶다 그러면 뭐 요런 내용의 옷을 있으면 이 사진에서 아까처럼 이런 내용에서 홈 버튼을 꾹 누르고 홈 버튼을 꾹 누르고 그 다음에 내용을 원하는 거를 서클을 하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원하는 내용에다가. 그래서 원하는 내용에다가 내가 꾹 눌러서 이렇게 찾아보면 요거에 대한 태블릿에 대한 검색을 해주겠죠. 예, 요런 식으로. 그래서 쉽게 검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서클 투 서치라는 거예요. 서클 투 서치. 아시겠어요? 예. 이것도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있으세요? 예, 서클 투 서치. 그래서 이 서클 투 서치를 이렇게 뭐 여주인공이 입었던 옷을 스카프를 찾아본다든지 그래서 화면에 이 스카프에다 동그라미 그리면 요 내용이 쫙 찾아 나오고 그 다음에 음성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음성 대화도 가능하고요. 이 서클 투 서치 기능으로 선생님들이 충분히 재밌는 기능을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클 투 서치. 이제 서클 투 서치에 대해서 아시겠죠? 예, 이게 AI 기능에서 새롭게 나온 기능입니다. AI 기능에서 편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홈 버튼을 꾹 누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화면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리시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결과를 확인하는 기능. 여기에 추가된 게 아까 구글 렌즈에서 나노 바나나 요 이미지 만들기 기능이 추가돼서 거기서 얻었던 내용을 가지고 이미지 변형을 한다든지 추가로 내가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 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서클 투 서치 기능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검색은 이렇게 묶거나 아니면 동그라미 치면 끝장이 난다. 그래서 끝이 난다.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서클 투 서치 요게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홈 꾹 눌러서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요 선택을 하게 되면 얘가 찾아서 나온다는 거죠. 자, 홈 버튼에서 꾹 눌러서 이렇게 그리면 서천 동백꽃 쭈꾸미 축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텍스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텍스트에 대한 번역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 번역된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서천 동백꽃 쭈꾸미 축제. 자, 이렇게 음성으로도 들어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홈 버튼 꾹 누르면 이런 기능들. 어디 가나 이게 카메라 비춰서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카메라를 꾹 비춰서 이 기능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카메라 이 상태 이게 좀 멈췄네요. 지금 잠깐만요. 여기서
홈 버튼을 꾹 누르고 여기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요. 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들어있으면 텍스트 선택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나노 바나나로 이렇게 카메라로 찍으면서 카메라를 비춘 상태에서 이게 홈 버튼을 눌러서 서클 투 서치도 가능하다. 그래서 어디 가셨을 때 이렇게 검색을 해볼 수 있는 기능. 그다음에 뭐 지인들이 가져온 어떤 그런 제품들에 내가 검색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로 비추고 나서 홈 버튼 꾹 눌러서 진행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노 바나가 들어 있으니 요거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 변형에 대한 것들을 해볼 수가 있고 글씨도 바꿔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서클 투 서치 이런 기능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요거 지금까지 서클 투 서치까지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폰에서? 거의 다 되신 건가요? 아이폰 빼고. 요건 아이폰은 안 되는 기능이니까. 예. 그러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거의 다 최신 폰에 가까운 폰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지금 거의 다 되신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검색에 대한 기능이 나왔고요.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그 다음에 여기 글쓰기 어시스트 요 기능을 이제 해봤습니다. 글쓰기 어시스트 해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구글 렌즈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렌즈 요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 하고요. 세 번째 시간 이제 제미나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제미나이 시간에 제미나이는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